공부라는 것, 배운다는 것, 학습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플라톤 같은 사람은 필레보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기쁨이 뭔가, 행복이 뭔가를 써놓은 책이에요. 플라톤은 거기에서 아무 조건 없는 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행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플라톤이 말한 조건 없는 배움은 아무 필요도 없는 책을 보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과 상관없을 듯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 속에서 내 삶의 진실이 발견될 수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나의 오류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책 속에서 내 꿈을 이루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느 책 속에 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무한히 책을 보다 보면 우연히 찾아져요. 한꺼번에 찾아진 일은 절대 없어요. 책을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한다는 것이 왜 좋으냐면 내 생각이 객관화돼요. 또 내 생각을 보다 더 정확하게 전개시켜 주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정확한 사유 형식을 가진 사람, 정확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의 현실도 비교적 정확하게 봐요. 예를 들면 선거할 때 우리는 얼마나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투표하는가. 사업을 하더라도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유 형식을 가지고 구상하는가. 객관적 사고, 객관적 관점이란 말은 나의 실제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오늘 하루의 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어요. 저는 평생 맹자를 보고 있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한문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왜 하고 싶었냐면 조선시대 이전, 조선말 이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책은 한문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훌륭한 선생님께 찾아가는데 그분께서 한문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맹자 한 권만 1000번을 보라고 하셨어요. 1000번이라는 말씀은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무한히 보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맹자를 무한히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맹자를 이해한다는 어떤 책 한 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책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고의 유연성을 잃을 수도 있죠. 계속 그것만 보니까. 맹자식의 사고 유형으로 고정되지 않으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할까 하다가 이것과 정반대되는 분야의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물리학이에요. 저는 물리 전혀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러나 내가 모르던 세계를 보니까 저에게는 신기했어요. 우주물리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뭘 얻냐면 이러한 물리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사유 형식, 사고 방식을 내가 배워요. 그 사유 형식과 사고 방식으로 맹자를 보면 다시 보이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서점에 가라. 서점에 가서 뭐 하냐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책 사지 말고 왔다 갔다 해라.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보느냐? 꽂혀있는 책의 제목을 쭉 보라 그래요. 제목만 보고 다녀도요, 안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 아무 책이나 보라 그래요. 어떤 책이든 봐라. 이것저것 보다 보면 흥미있는 분야가 생긴다.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봐라. 그래도 모든 분야와 연결이 된다. 문제는 책을 전혀 안 보다 보면 내가 어느 분야에 흥미가 있고 어느 분야를 보면 행복해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무슨 책을 보면 좋아요? 라고 물을 때 절대 답을 안 해줘요. 책을 한꺼번에 많이 보고 일주일에 한 권씩 떼야 된다.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 보니까 하루에 10분만 봐도 돼요. 10분 있다.
책을 가져다니면서 10분 보면 돼요. 20분 있다. 20분 보면 돼요. 시간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은 절대 책 안 봐요. 그 10분 본 문장 중에 어떤 한 문장, 어떤 한 단어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지 몰라요. 어떤 한 문장이 정말 내 사고방식의 대전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떤 한 단어가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들 수 있어요. 윌라